안녕하세요. 울산의 명강사 언양고등학교 명숙자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파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 및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 및 평가, 2023학년도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그리고 바람직한 학교생활 기록부,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 및 평가,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정도 이렇게 한번 그 흐름을 한번 정리하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위치는 대입 전형 중에서 수시에서 실시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논술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요 세 가지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시에서 실시하는 수능 전형, 정시, 이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강의할 파트는 교과 성적, 그리고 교과 활동, 그리고 수능이 일부 들어가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이 뭘까요? 실제로 대학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란 입학사정관이, 즉 교수님이든 아니면 전문 입학사정관이든 그런 분들이 학생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소개서와 함께, 면접과 함께 우리 학교에 알맞는 학생을 뽑는 그런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라고 대학에서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대학이 다 이렇게 뽑진 않지만 이런 네 가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고, 또 저희도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요 네 가지를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학생부 종합전형일까요? 저는 사실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사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이들을 좀 행복하게 하고 재밌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로 저는 한 세 가지를 한번 꼽아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속에 있고요, 저희는.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선택 과목을 많이 골라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과보다 우리 아이들이 과정을 더 중시하게 되는 학교 생활이 있더라.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진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우리는 늘 관심이 많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걸 평가하는 게 뭐지?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었던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 고등학교 교실이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과정형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성취도를 잘했고 아이의 내신 성적의 등급이 어떻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많이 아니라는 거고요. 일제식 수업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선생님이 칠판에 기록하시고 설명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과정을 생각하는 것, 그 수행평가조차도 과정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이런데 그럼 대학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해주기를 저희는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펴봤더니 결과보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과정도 중시하는 평가 전형이더라.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저는 이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역량이라는 건데요. 오늘 제가 설명할 주제도 사실은 역량이 많아요. 역량이라는 파트를 저희도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하고 막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역량이 중요하대. 역량을 심어줘야 된대. 역량을 개발해야 된대. 그러면 역량이 뭐지? 개념. 그리고 역량을 어떻게 개발시켜주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저의 고민과 화두였거든요. 작년까지도. 그래서 이걸 같이 고민해보고 싶어서 제가 6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실제 이것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6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기관리,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지 학교에서 우리가 같이 키워주는 거고요. 지식정보란 아이가 얼마나 지식을 예를 들면 내신 성적으로 평가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쌓아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란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뭔가를 해결하고 또 논리적으로 또 융합해내고 하는 그런 것들. 저는 또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심미적 감성인데요.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 맛있는 걸 보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체육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거. 저는 이런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논술 전형으로, 수시 전형으로 어떤 것이 이런 역량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학교 생활을 했다면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우리 아이를 평가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 성적, 학력평가, 내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 중심으로 우리 아이가 그 교육과정의 기본을, 목표를 충실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전형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가 외에 이것을 수치로도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20%가 항상 넘었고요. 2023학년도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인원수가 좀 증가한 상황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023과 작년 걸 비교해 봤더니 실제로 여기 보시면 수도권에도 46%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를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비수도권도 물론 작긴 하지만 23% 정도,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걸 수치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제가 요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제가 하나 더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기재 항목이 축소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축소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소개서가 올해가 마지막 회입니다. 그리고 평가 요소 및 입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평가 요소가 공개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블라인드 평가가 되는데 면접 그리고 서류까지도 블라인드 평가가 되고, 그리고 대학에서 제공해 주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만 대학에 우리가 제공을 하고 나머지 고교 프로파일 같은 것들은 이제 대학에 제공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블라인드로 평가한다까지가 지금까지의 변화예요. 그러면 제가 요 표시가 되어 있는 요 세 가지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학생부의 기재 상황이 좀 축소됐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작년에 2022학년도와 2023학년 올해 고3들이 거의 같이 엮여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2024학년 그 고2, 2025학년도 고1도 요대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교과 활동에서 과목당 500자, 그리고 모두가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동아리 활동도 조금 줄었습니다. 학생부 기재 내용을 보시면 그 500자를 적기는 하지만 청소년 단체명만 기재하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과 1학년으로 가면 아예 청소년 단체 활동의 활동명조차도 기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자체가 이제 아예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제 시수는 남아 있어요. 그리고 교회 봉사활동은 기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인 봉사활동,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이제 개인 봉사활동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교 그 계획 과정에 의거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그 교육과정 속에서 한 내용들은 당연히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도 우리 고3까지는 학기당 한 건씩, 이렇게 지금 대학교 1학년도 2022학년 학생들도 학기당 한 건씩만 대학에 제공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까지 이렇게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실제로 수상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안 변한 것들은 뭘까요? 밑에 보시면 여기 독서활동, 종합의견,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만, 독서활동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대입에 도서명과 그리고 저자 이름 이것들이 그 특별한 항목으로 제공되지는 않아요. 조심할 것은 그러니까 독서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는 그게 항목으로 존재하진 않지만 요소에서 독서 활동을 했는지를 오히려 더 꼼꼼하게 체크한다. 이것이 대학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것은 이제 자소서가 올해가 마지막인데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대학마다 자율문항 3번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만약에 넣었다면, 1500자 1번 항목과 2번 항목이 있고요. 또 3번에 자율 항목을 넣는다면,
이렇게 800자까지 해서 대학에 따라서 자소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고요. 그렇지만 또 올해 많이 없어진 학교들도 있어요. 제가 다 표로 준비했는데 뭐 이화여대나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이제 올해부터 또 폐지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서 일단 큰 흐름은 올해까지로 마지막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동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가져왔는데요. 평가 요소와 배점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잘 보시면 이제 올해 고3이든 고1, 2학년이든 그 학교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두드림 전형에서는 지원 동기를 이렇게 10점의 배정을 따로 두더라고요. 그리고 학습 능력, 전공 적합성 이런 배점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 부산대랑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학 준비도라고 해서 이제 배점을 또 15점 주고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을 해서 또 50점의 배점을 50%의 배점을 줍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가 어떤 요소를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지 가이드북에 다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전형에서도 다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북으로 안내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런 대학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내가 더 잘하는 파트가 어디야를 한번 비교해서 이 대학에 한번 내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하나의 요소가 저는 평가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사실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4개라고 했는데요. 그 4개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오는지를 제가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혹여라도 우리 고3 학생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1, 2학년이나 또는 우리 고1 새내기 학생들이라면 여기서 한 번쯤은 정리해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첫 번째가 학업 역량인데 학업 역량 이러니까 되게 말이 어렵죠.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수업 시간에 충실히 수행한 것에 대한 나의 기초적인 수학 능력입니다. 기초적으로 내가 어떤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학업 역량인데 그럼 뭘 갖고 평가할까요? 3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대학이 다 이렇지는 않아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얘가 조금 더 탐구한 활동이 있나? 즉 키워드로 한번 말씀드리면 학업 성취도라는 게 뭐지? 그러면 이 아이가 석차 등급은 좀 잘 받았나? 성취도에서 ABC 중에서 좀 A 좀 받은 거 있나? 아니면 어떤 과목에서는 B인데 우리 학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A를 좀 받았나? 이런 식으로 성취 수준을 좀 정량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정성적으로 물론 전체적으로 평가하지만 성취 수준을 볼 때는 기초 과목에 대한 정량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정성 평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업 태도라는 건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했는지 거기에 더불어서 스스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저는 교회 활동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교내 활동 위주로 학업 역량을 쌓으려면 제가 뭘 하면 될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신 정말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럼 내신만 중요해? 아닙니다. 내신도 중요해서 일단 내신이 출발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교내 생활 충실도, 그러니까 수업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탐구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서는 한번 써봤는지, 아니면 프로젝트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조별 활동은 했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학업 역량으로 평가해 본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전공 적합성,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 예를 들어 대학에서 우리 학과로 온다고 하면 전공을 할 건데 그거에 관한 적합도가 있나라고 하면 여러분이 또 하나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많이 그런 오해를 했었고요. 저의 경험이기도 한데요. 학생들은 화학과 그러면 화학만 잘하는 건가? 전공이니까. 근데 대학에서는 굉장히 이런 걸 강조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대학에서 저희가 이제 연수를 가거나 하면 저희한테 늘 알려줘요. 전공 적합성만 보지 마십시오. 계열 적합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특이한 과들은 우리는 전공만 볼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전공 적합성은 사실은 계열 적합성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열 적합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 정도가 어느 걸 갖고 평가하느냐. 첫 번째가 전공 관련 교과목이에요. 예를 들면
공대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수학과 물리, 그리고 이제 영어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니까 영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도, 그리고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 수업 시간에는 좀 했는지, 이게 교내 활동으로 온다면, 진로 활동이 좀 보여지는지, 아니면 독서로 좀 확장한 것이 있는지, 교내 탐구 활동으로 동아리나 혹은 기타 다른 어떤 요소에서 탐구한 내용들이 좀 보여지는지,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전공 적합성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거 이제 발전 가능성인데, 발전 가능성 이러면 되게 말이 어렵죠. 근데 이것도 그냥 현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이 여기저기서 보여요. 그러면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실패를 딛고 막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는 게 보여요. 그럴 때 대학에서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그런 걸 보여주느냐?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가? 자기 주도성이 있는지, 또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 학교에서든 아니면 아니면 동아리에서든 수업에서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 조별 활동 같은 걸 또는 공동체로 뭔가를 함께 할 때 본인이 좀 결정한 것은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좀 해결한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제가 학교에서 어떤 걸 하면 될까요? 탐구, 또 과제 수행, 동아리 활동 또는 학생회 활동, 아니면 뭐 수행평가 같은 거 선생님이 수업을 내주거나 조별 활동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본인이 좀 더 노력한 흔적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발전 가능성의 정도를 평가하는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성 이러면 또 우리 그 새내기 친구들은 인성 착하면 되나? 아니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 있는데요. 공동체가 저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바람직한 활동을 하느냐. 근데 이제 대학에서는 요 인성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요 파란 거 보이시나요? 협업 능력과 나눔과 배려. 요거는 제가 특정 대학을 말해도 되겠죠? 제가 이제 연수에 건대에서 가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협업 능력과 나눔과 배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만점 주고 뭐 시작한다? 뭐 특히 도덕성이나 성실성 같은 건 뭐 도덕적으로 굉장히 나쁜 아이가 학교에 남아있을 리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요 정도는 항목으로 표현할 때 뭐 만점 처리하고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뭐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한 흔적들이 구체적으로 보이나,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좀 배려한 흔적들,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내 활동으로 보시면 이제 성실한 교내 활동, 그다음에 봉사활동이나 자율활동에 그 흔적이 있는지, 이제 협업의 경험의 유무, 이런 것들이 인성 파트의 평가 항목이다, 이제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부, 2023학년도가 그럼 어떠냐. 그러니까 제가 2023학년도는 뭐 고3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것은 이제 2023학년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2023학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권역별로 제가 그냥 크게 2개를 나눠봤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렇게 나눠봤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럼 어느 정도일까? 그럼 수도권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여전히 굉장히 높더라. 그리고 서울의 그 15개 대학만 봤더니 33.2% 정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를 뽑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과연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 항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여전히 전체적인 수시정시 합해서도 굉장히 많은 비율을 학생부 종합전형 단 하나의 전형만으로 많이 뽑고 있다는 거고요. 저를 요새 이제 매료시키는 거, 실적 위주가 아니고, 했느냐, 안 했느냐, 실적이 맞냐,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 안에서 아이가 어떠한, 능력치를 보였느냐, 어떠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느냐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결합이 될 때, 그러니까 유기적 결합이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수업과 동아리,
아니면 뭐 자율활동과 뭐 진로활동과의 연결성, 아니면 그것에 대한 평가로 담임 선생님께서 행특에 적어주신 어떤 그 전체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평가한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학업 성취도, 그리고 교과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의 그 내용들이 자꾸 축소되어지는 경향을 그 확실하게 보여주고요. 또 대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자율동아리는 적지 못하도록 하느냐? 자기소개서는 왜 그 폐지하는지 모르겠다. 뭐 학교에 있는 저희 입장과 또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걸 저는 사실 내심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왜냐하면 전 지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이제 대학에서는 서류가 하나 없어지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좀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업 성취도나 교과 활동의 비중이 커지고 모두가 다 세특을, 여기 보시면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모든 아이들 다 적어줘야 되잖아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이죠, 정확하게. 2021학년도에 모든 세특을 모든 교과에 모든 선생님들이 모두 다 적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모두 다 적어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대학에서는 모두 적어주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변별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좀 걱정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서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수도권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비수도권에는 많이 없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이 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이제 학생부 기반 면접이 있고요. 또 재시문 기반 면접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이제 유불리를 좀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면접에 재시문 기반도 좀 가능하다, 최저도 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대학들을 찾아서 그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최저가 안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6개의 티켓을 버릴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도권을 지원할 때 좀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실 제가 요새 꽂힌 키워드가 역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대학에서 혹여라도 역량이라는 것을 그 평가를 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역량을 키우고자 할 때 학교에서 그럼 뭐가 역량이냐 라는 것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싶어서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가 창의적 사고 역량. 창의적으로 뭔가를 해내는데 그럼 창의적인 게 뭐지? 대학에서는 이런 걸 찾는다고 해요. 수업을 들었는데 그것에 관해서 이건 왜 이러지?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지,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융합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사를 배웠어요. 그럼 한국의 역사를 배웠으면 그때 똑같은 시대에 중국에서는 또는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지? 그런 일이 왜 일어났지? 왜 이것은 같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은 영향을 주지 않았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사고해내고 융합할 수 있는지를 생기부에서 학생부에서 찾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런 문제의식이나 왜라는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얻었다면 혹시 해결책은 혹시 제시했는지, 사실 그런 것들을 찾아가려고 했는지, 그것이 바로 역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역량은 자기주도 역량이에요. 자기주도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가 뭔가를 스스로 해내는 거. 그러니까 저 동기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 동기가 좀 보이는지, 그리고 그런 동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수행했다가 혹시 실패했더라도 다시 또 목표를 수정하고 또 그 목표를 또 확대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보이는지를 찾아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주도 역량입니다. 비판적 사고, 되게 말이 어렵지만 실제로는 수업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수업을 들었으니까 나 저거 암기할 거야가 아니라 저거 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다른 각도로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는지, 그럴 때 혹여라도 다른 교과에서 배운 것들과 융합해서 분석적으로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승전결로 전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평가한다. 이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없이 그냥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주어진 내용을 암기를 잘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잘 풀었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사실은 비판적 사고 역량에 좋은 점수를 받는다거나 내가 준비를 잘했다거나 내가 그런 역량이 많은 사람이라거나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업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아 맞아 라고 공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학급을 위해서 또는 학생회를 위해서 또는 우리 학교를 위해서 또는 우리 마을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수행한 것이 여러분의 생기부에서 보이는지,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아마 대학에서는 확장시켜서 이걸 시민의식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민주시민으로서의 여러분의 어떤 역할을 한 것들이 흔적이 보인다면 아 이런 걸 우리는 역량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학교 생활을 할 때 아 나도 멋진 역량을 좀 갖고 싶어 라고 한다면 친구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선생님과 수업을 들을 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의 지적인 그 내용들이 좀 쌓여야 되니까. 그럼 쌓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정말 그래? 라고 왜? 라는 질문을 하고 그것을 스스로 한번 해결도 해보고 자기 해결이 맞는지 선생님과 한번 의논하고 또 친구들과도 의논하고 탐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힘이 쌓인다. 저는 그게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수도권의 학생부 종합전형 사항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울대부터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여기 좀 정리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많이 변하는데요. 이제 자소서가 많이 없어지는 경향, 그리고 수능 최저가 변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면접 전형과 서류 전형으로 나눠서 뽑는 경향. 이것이 2023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 흐름이다. 수도권에서 저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 세계합이 7로 약간 완화된 측면이 있고요. 완화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각각 세계가 아니라 세계합의 7이니까 뭐 합해서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완하지만 또 7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강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모두 면접을 다 받았는데 이번에는 1배수 그 1단계, 2단계 나눠서 실시한다는 거. 그리고 이화여대처럼 서울시 그 자소서가 폐지된 홍익대처럼 숙명여대처럼 그러니까 자소서가 폐지된 대학들도 보이고요. 그 수능 최저가 폐지된 경희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처럼 서류형을 신설한 그런 특징들이 보여집니다. 세종대부터 삼육대도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모아 본 건데요. 이제 자소서 폐지 여러 군데에서 보이시죠? 그리고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이제 그런 특징들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제 수능 최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물론 수능 최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한국해양대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를 갖고 있는 대학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근데 특히 이제 그 수도권에서 서울대부터 홍익대까지 또 경희대까지 이제 변화된 것들을 한번 요거는 최종적으로는 그 모집 요강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이제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꼭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제 자소서 파트입니다. 자소서 있는 대학들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의미 있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 중에서는 좀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보여요. 건국대부터 한국해양대까지.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주로 이제 뭐 GST나 카이스트나 디지스트처럼 이런 기술원 대학들이 좀 남아 있고요. 나머지들은 대학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자소서가 없어졌습니다. 고려대도 작년부터 서강대, 한양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화여대와 홍익대까지 이렇게 자소서가 많이 폐지된 상황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수도권에서 가장 크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일괄 합산으로 서류 100으로 해서 면접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뽑느냐, 요것이 있고요. 하나는 단계형으로 뽑느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표로 준비했고요. 혹여라도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여기 있다 그러면 영상을 유튜브를 보시다가 퍼즐을 누르고 이 대학에 요 정도 뽑네 하고 자세히 보신 다음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요번에 좀 특별하게 변한 대학이다. 서류형이 새로 생겼거나 이제 그런 특징들을 했고요. 수능 최저는 이렇게 다 대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부터 이제 홍익대까지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곳들 몇 개 안 되죠. 요거 한번 같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계형입니다. 아까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국대처럼 이제 단계형으로 뽑는,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면접 30에서 면접 40% 정도,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는 거.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뭐 작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주대까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모집 요강을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공대까지 있네요. 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지역으로 내려올게요. 비수도권으로 내려와서 영남권이라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할까? 아까 보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비율이 좀 작던데, 하지만 실제로는 낮은 비율이라고 해서 그 하나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뭐 버린다, 뭐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런 낮지만 도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6개의 티켓을 쓸 때 영남권을 내가 지원하며 나는 우리 지역에서만 6개를 쓸 거야 라는 친구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끝까지 가져간 친구들은 수도권에도 도전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 거점 대학에도 도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교과 연계 2번에 보시면 교과와 연계된 활동들의 비중이 커진다. 그래서 세 특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세 특만 갖고 여러분을 평가하지는 않으니 동아리, 진로, 독서 다 같이 끝까지 챙겨야 된다. 그리고 면접을 또 실시하는 영남권에서도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 지역 대학을 가는 친구들한테는 꼭 주장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준비해야지만 지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그냥 내신만 챙겨서 학생부 교과로 갈 거야. 또는 나는 학교 생활이 이제 엉망이야. 나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수능으로 그냥 올인하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 정말 많이 봅니다. 선생님은 이제 진로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도 상담도 많이 하는데요. 실제 여러분한테 이게 뭐 모든 대학이 다 이렇게 적용되진 않지만 준비해야 하면 여러분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예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영남권에서는 제가 이제 가나다라로 정리했는데요. 인원수를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칸에 경북대 같은 경우도 1,500명, 노란 칸 보이시나요? 경상대, 계명대, 대구대까지 1,000명 이상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아요. 굉장히 많은 인원수죠. 동아대 1,800여 명, 동의대, 부산대, 그리고 울산대도 902명 정도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수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지역대학도 보면 이제 수시 비율이 실질적으로 2023학년에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시전형이 수도권에서는 늘어났기 때문에 수능이 굉장히 중요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지역대학까지 그렇게 내려왔느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만 보더라도 실제로 비율로 보면 훨씬 더 늘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서 여러분이 끝까지 노력해 주기 바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영남권을 내가 만약에 이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어느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되느냐. 첫 번째가 수시 비율이 증가했으므로 우리가 지금 학교 생활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391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잘 주목해서 보세요. 아마 대체적으로 4월 말 또는 5월 초가 되면 각 대학에서 입시 결과의 사이트를 다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겠지만, 그러나 도전하기 위해서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는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하는 거 강조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만약에 나는 내신만 잘해, 또는 나는 모의고사만 잘 나와, 또는 그래서 나는 수능형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제 내신인 친구들은 내신이 매우 잘 나온다. 그럼 당연히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가 잘 나와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이제 그 모의고사의 그 상황이 좋은 친구들은 수능 최저가 있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부산대나 경북대 우리 지역에 그리고 부산대의 학생부 최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모의고사형인 경우에는 합격의 기회가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전 모의고사가 잘 나오니까 무조건 수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수생이든 삼수생이든 사수생이든 N수생과 경쟁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사실 보면 의외의 정시에서의 빈자리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영남권에서는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학생부 종합전형 끝까지 준비하시고 우리 수시에서 지원을 하되, 그러나 모의고사도 끝까지 준비하면서 수능까지 간다면 여러분한테는 정말로 모든 기회가 모두에게 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다라는 걸 여기서 한번 강조드리고요. 요겁니다. 아까 제가 준비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이제 예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 나오네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대학 기준의 7.9등급이었는데,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역사문화학과가 7.2등급 또는 뭐 6.75등급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 대학교는 너무 낮은데 합격했어 미달됐나 봐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미달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원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선생님 저 떨어지면 어떡해요? 저 지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준비하는 건 뭐죠? 학교 생활을 충분히 꾸준히 열심히 성실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나중에 지원할 수 있고요. 합격의 기회가 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울산, 부산 지역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떻게 뽑는지 제가 표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2023학년도 대입 깔끔 정리라고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아주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했고요. 너무 정리한 내용이 좋아서 저는 그냥 캡처, 오리기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울산대는 실제로 서류 평가 요소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사실 요 표만 보시면 각 대학교에서 뭘 중점적으로 보는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울산대는 전공 적합성과 잠재력에서 70%가 들어가고 인성은 30%, 그리고 자소서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자소서는 별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별표가 없죠. 자소서 안 써도 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부산 지역에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 중에서도 동아대 보시면,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울산대가 인성을 한 30% 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성실성과 공동체 의식 요거 합해서 40%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기초학업,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보고요. 근데 같은 학교지만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냐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성을 30%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실제로 인성 파트에서 40%를 보니까 혹여 내가 내신이 조금 부족하지만 학교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 그러면 잠재능력보단 학교생활 우수로 가야 되겠죠. 하여튼 그거 근데 요것만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퍼센트를 전체적으로 보고 실제 저희가 학교에서 지도를 할 때는 교과에 관련한, 전공에 관련한 또는 계열에 관련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저희들은 잠재능력 우수로 가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학교생활의 성실도가 높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지도를 하긴 합니다. 또 하나, 부경대도 비교해 드릴게요. 자, 부경대는 한번 찾아보세요. 인성에 가능한 파트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낮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그래요. 선생님 저 부산대 안 되니까 저 부경대 가면 저는 무조건 합격하겠죠? 근데 실제로 서류평가 요소를 보시면 기초 수학 능력과 전공 적합성을 합해서 80% 정도 뽑으니까 굉장히 많이 뽑는다는 걸 많은 퍼센트를 평가 요소로 부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공부 잘하고 뭐 아카데미컬한 학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제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다. 요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부 바람직한 학교생활 기록부. 요 파트는 이제 학교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과연 대학에서는 우리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래서 대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우리 학교생활 기록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대학에서 우리를 이제 어떻게 요거는 이제 동국대에서 제가 이제 교사 연수를 받으면서 이제 받았던 내용이라서 저희한테 공개된 것이라서 이제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 뭐 동국대만 한정하나라고 보지 마시고 대학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구나 하는 하나의 뭐 이유, 뭐 하나의 뭐 상황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의 기본 사항은 인적, 출결, 수상, 자격증 뭐 이런 것들로 보는데 실제 뭐 자격증은 저희는 안 하니까.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으로 보면 창체 활동으로 얼마 정도 했느냐. 그다음에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 행동 특성이나 종합 의견을 통해서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질문을 통해서 저희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굉장히 우리 궁금하잖아요. 작년에도 저 이런 질문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교사 연수에 갔을 때도 뭐 경희대도 제가 갔고 뭐 건국대도 갔었는데 그랬을 때마다 수상을 당신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많이 물어봤고 또 여기서 제시한 거는 뭐였냐면요. 수상 경력을 한 개로 제한을 했을 때 실제로 그게 의미가 있느냐. 그럼 의미가 그러면 한 개밖에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것은 어땠냐면 모든 수상이 있었을 때보다는 의미가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럼 이제 수상만 보고 한 개밖에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이 아이의 뭐 역량이라던가 변별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걸 뽑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수상 경력에 관해서 뭐 수치화하고 계량화하고 그렇게 평가하진 않지만 그러나 본인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 클릭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약점이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을 내신 성적이라고 합시다. 내신 성적이 이번 학기에 굉장히 낮았어요. 뭐 2학년 2학기 낮았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수상이 있었다면 그것을 클릭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간고사, 수행평가, 기말고사 이 모든 세 개를 다 챙기지 못해서 또는 뭐 개인적으로 아파서라던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등급이 좀 낮아질 수 있는데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이제 수상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수상만 갖고 여러분의 역량을 평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렇게 평가한다고 하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자율활동에서 이제 우리도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임원 활동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자율활동의 리더십 부분을 많이 강조하니까 임원 활동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학생회 활동을 제가 해야 되고 학생회 회장을 해야 되지만 또는 학생회 부장을 해야지만 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그 자체만 갖고는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2천여 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회장이 학생회장만 뽑아도 2,0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모두가 다 중요한 회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중요한 점수를 줄 수는 없으니 and 플러스 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주도성이 있느냐, 책임의식 가지고 한 활동이 구체적으로 있느냐라는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본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줬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파트로는 전공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활동을 사실 우리가 동아리에서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공과 관련한 것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는 거 맞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른 것들과 연결시켜서 뭐랄까요? 하여튼 유연하게 폭넓게 이해한 흔적들이 보이는지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찾아본다라고 저희한테 이제 답변을 주셨고 그 동아리가 그렇게 의미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입학사정관님들을 만나서 가장 의미 있게 보는 그 항목들이 뭐냐라고 저도 이제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입학사정관님들은 물론 이제 세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에는 어느 누구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가 동아리다 또는 두 번째가 행특이다 라고 각각 다른 이제 그 입학사정관님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역시 동아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봉사활동 볼게요. 이제 봉사활동은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중요도가 줄어든 것 맞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이 예전에는 이제 교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활동보다는 교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활동이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느냐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의 파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수는 다 만점 주고 이제 평가하기도 했고요. 연세대는 아예 봉사활동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뭐 봉사활동 때문에 내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못했는데 이것이 나한테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봉사활동을 안 해도 될까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성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도 있고 또 배려와 나눔으로 한 구체적인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봉사활동에서 기록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5번째 질문으로 이제 진로 활동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그거 많이 궁금하시죠? 선생님, 제가 화공에 이제 그 공학자가 되려고, 화학 분야의 공학자가 되려고 하는데, 제가 1학년 때는 좀 다른 걸 원했었어요. 그리고 전공도 다른 곳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럼 저는 불리할까요? 사실 꼭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로 활동은 진로가 이제 결정된 친구들은 확실히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다양한 경험을 빠르게, 더 다양하게 다른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좋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1학년, 2학년, 3학년 변하지 않고 일관된다? 그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잠시만요. 그 마지막에 진로 희망 사항은 반영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는 뭐 화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뭐 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진로 희망 사항은 대학에 제공하진 않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되고 싶은 내용들이 녹여져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자기소개서가 있는 학교들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저는 이것 때문에 지원을 했어요. 저의 동기는 이거예요. 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올해까지 여러분이 고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느 누가 봐도 이제 제일 강조하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요 2가지인데요.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교과 정말 다양하게 선택하고요.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굉장히 대학도 사실 뭐 이제 다른 대학에서도 선생님도 이제 그 도움을 주는 뭐 이제 그런 것들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지만 거기에서도 선택교과를 어떻게 채점할지 성취도가 보이는 의미는 어떤 건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교과이든 아니면 우리가 그 선택하는 이제 일반적인 공통 과목이든 이수자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 그리고 전체 그 학교에서의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은 대학에 제공하니까 교육과정에서 이 과목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우리는 이 숫자수가 적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적어서 내가 불리함을 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 숫자 수가 예를 들어서 30명 이내 정말로 뭐 물리2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었지만 이 친구가 도전을 했고 성취도에서 A 등급 정도로 좋은 등급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뭐 화학원에서 많은 친구들이 화학원을 듣지는 않았는데 이 친구는 뭐 열심히 들었다던가 입사수가 작았음에도 들었다던가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제 하나의 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부 능력 평가 특기사항 이제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과 관련해서 선생님 예를 들어서 경제 과목이 개설이 됐는데 학교에서 인원수가 적다고 이제 폐강을 했어요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설이 됐지만 운영이 되지 않았다면 교육과정 그 자체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경제 과목을 학교에서 듣지 못했지만 뭐 동아리에서나 아니면 뭐 탐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한 흔적이 있다면 아니면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완을 했다면 그런 것들은 더 역경 극복 사례가 될 수도 있어서 여러분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심과 탐구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제 2가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세부능력 특기사항 한번 볼게요. 수업 참여도 그러니까 수업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리고 교육 환경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학습 경험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저는 사실은 그 세특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저는 이 표를 좀 보여드리거든요. 이 표는 뭐냐면요. 1학년 2개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세특으로 얻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한 7과목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으로 통으로 가니까 곱하기 2를 해서 7과목 정도 했고요. 예체능이나 교양이나 뭐 예를 들어서 진로와 직업 같은 이제 교양 과목을 뭐 들었다. 아니면 체육을 들었다. 미술을 들었다. 음악을 들었다. 이것도 이제 학교에 따라서 뭐 최소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랬더니 세특 개수가 1학년 때 2개 학기 동안에 한 10개 정도 그리고 이제 2학년에 여러분 올라가면
이제 학기별로 막 나눠지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7과목 정도 또는 8과목 정도 배우는 학교들이 있는데 14과목이나 16과목으로 했고요. 또 진로 선택 과목으로 여러분이 등급은 나오지 않지만 성취도를 받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체능이나 교양 과목이 있을 수 있어서 요거를 합해봤어요. 3학년 1학기 것까지 합해봤어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 합계에 보시면 38에서 46개 정도 나오더라. 근데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뭐 46개 곱하기 500자 할 수는 없어서 기본적으로 대학에서도 한 40명의 선생님들이 세트를 쓴다라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40개로 한번 해봤고요. 곱하기 500자 그랬더니 2만 자 정도. 물론 여러분들이 500자를 다 꽉꽉 채울 수는 없어요. 모든 과목을. 그리고 뭐 어떤 거는 뭐 잘했으면 뭐 490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건 여러분이 활동을 안 했다면 뭐 300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2만 자라고 하면 선생님이 11포인트로 160% A4 용지에 2만 자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2만 4천 자일 때는 한 11페이지 한 3분의 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2만 자로 한번 줄여봤더니 그래도 한 9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500자로 꽉꽉 채웠을 때 9페이지가 여러분에 대한 기록 내용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여러분들을 40명의 선생님이 5학기 동안 여러분을 평가해서 적는다. 그런 대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어떤 걸 적느냐. 이제 수업에 참여한 정도, 이제 성취도를 관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 노란 바탕은 뭐냐면요.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의 개수예요. 지금 3학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공통 과목 개수 이렇게 1, 2학기가 나눠지니까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세특을 개수를 잡기 위해서 한 거라서 어쨌든 요 노란 바탕들은 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개수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행특을 볼게요. 행특은 대학에서는 이렇게 바라봐요. 그냥 교사 2명이 1학년 담임 선생님,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추천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총체적으로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있고 수업 태도는 어땠고 어떤 탐구 활동을 했고 독서는 좀 했고 학교에서의 리더십은 있었고 학급에서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동했고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적어주는 거라서 대학에서는 교사 추천서가 없어졌지만 그러나 추천서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추천서 역할을 대신해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저의 이제 내용은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방문 상담도 가능하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온라인 상담 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궁금하다. 구체적으로 그럼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기로 찾아오세요.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교육청 1층에 있어요. 근데 나는 좀 찾아가기 뭐하다라고 하시면 다른 거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대입 정보 포탈 어디가? 이거는 교육부에서 대학교육협의회라는 곳에 이제 그 내용을 줘서 이제 관리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 가서 여러분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보도 찾아보고 이제 노력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강의를 들었다면 여기 이런 것도 찾아보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모두가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교 생활도 튼튼하게 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